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경쟁 활성화를 강조하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X의 자격을 4개월여 만에 스스로 박탈했습니다. 정부가 스테이지X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자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스테이지X의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새 주인으로 국내 유일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선정됐습니다. 연 700억 원대 매출의 중소항공사였던 에어인천은 1조 원 매출의 아시아나 화물사업부를 품으며 대한항공에 이은 국내 2위 화물사업자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화물사업 독과점 해결이 제3자 매각을 통해서 풀리면서 양사 통합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 상단 노출을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뜨겁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통업계의 경쟁도 다각화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서 PB 상품을 목 좋은 곳에 진열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당위적 행위이지만 플랫폼에서 PB 상품을 위쪽에 배치하는 것은 위법이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할 PB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데다 쿠팡이 시커머스에 맞설 투자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매각안을 최종 승인해 에어인천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도 청신호가 켜진 만큼 추후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테마주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죠. 이에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증시에서 채권금리가 안정화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다시금 지수를 상승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사실상 우리 시장이 주초와는 비교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시장이 이 같은 흐름을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들 알차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시장 자체 코스피 지수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보였지만 또 대형주들이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장을 지금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예기치 않게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이제 급락이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좋게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 증시 뭐 대만이라든가 일본 증시도 이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한국 증시는 이제 코스피는 비록 이제 뭐 장중에 좀 좋았다가 강보합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코스닥이 지금 한 마이너스 1% 정도 굉장히 좋지 못하게 끝났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 충격으로 좀 다가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영호 전문가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잡아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단기적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화요일 날 방송에서는 여기서 급등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급등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급등을 나오고 나서 원래 제 예상대로 했으면은 한 차례 한 번 더 상승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밀렸죠.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큰 틀에서 제가 이 어떤 상승을 항상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어긋날 수는 있지만 한 달이라든가 뭐 또는 2주, 3주 이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주가는 이 방향성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예측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코스피는 상당히 윗부분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방향성은 상방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코스피가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막 지금 자포자고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코스피가 이런데 이 저항대 있죠? 저항대. 이 저항대 지금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 그러면 어디서 어느 구간에서 이 강한 흐름 나올지 몰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뭐 예를 들어서 2주라든가 3주 후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코스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중심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심 매물대를 제 예상대로라면은 갭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 빠른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방향이 살짝 단기적으로는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추세가 망가졌냐? 아니죠. 이거 괜히 깬 게 아니에요, 요거. 이 라인을 괜히 지금 이 시초가로 민 게 아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멈추고 나서는 굉장히 빠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겠죠. 지금 이 미증시도 보면은 굉장히 웃겨요. 지금 예를 들어서 1% 정도 강세로 끝났다. 미증시가. 그러면은 강하게 간 섹터가 보통 1%면은 지수 기준으로 강세 섹터죠. 강세장이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거의 웬만한 섹터들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이 중에서 가는 종목만 가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또는 요새는 다시 애플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요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틀에서는 큰 어떤 변동사항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가가 많이 밀렸다. 그러면 이런 것들 관련주들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섹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식료, 화장품, 조선기자재, 부품인데 이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보통 음식료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은 증시가 좋지 못할 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좀 해지용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올라가고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요 두 종목이 과거의 상승과 다른 이유는 이제는 글로벌 확장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실적 향상,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을 믿고 지금은 추세를 강하게 밀고 가는 게 과거의 움직임하고 다르죠. 예전 같았으면 오늘 이런 종목들 올라갔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오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 화장품 쪽은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거의 식품주가 이 시장을 다 지배를 했어요. 이 등락률 상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따라서 오늘 강세 테마에서는 제가 음식료 그리고 수산 이거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관련된 종목들 뭐 있을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종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막 계속해서 하나 뭐 엔진이라든가 리뷰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선업종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조선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오늘 또 강하게 흘러나왔죠. 그래서 한화엔진, 제가 강조드린 이 조선업종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급등을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 출연해서 세진중공업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지금 제가 조선업종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쪽이에요. 그래서 이 세진중공업이 오늘 11% 또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어제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 2%까지 밀렸었어요. 그때 돈 버는 사람들은 그때 주가가 하락할 때 사고 주식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양봉을 확인할 때 사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죠. 그런 흐름이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이거보다 더 알파가 될 거예요. 알파. 자, 이거 강조를 드리고 오늘도 좋은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에 2번 공개 방송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ADC라든가 항체약물 접합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자료 서치하고 또는 ADC 보고 또 관련주 보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잡고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거 지금 저한테 1시간 교육하시면은
1시간 교육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ADC 항체 약물 접합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포인트. 우리가 보고서에 1000글자 있으면은 그 중에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 100글자밖에 안 돼요. 또는 50글자. 그 50글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포인트. 자, 그에 따른 관련주들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여기서 굉장히 큰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40%가 넘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교육 듣고 나서 매수로 할 수 있었다. 좀 강조를 드리고 5월 28일 날에도 태성이라는 종목 굉장히 강력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매매 전략이죠. 그에 따라서 매매 전략도 자세하게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이 매수가는 여기서 목표가는 9,000원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에는 변동폭이 132%지만 좀 이걸 반으로 나누면 한 60% 이상은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취할 수 있었고 단계별로 부분익절했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또 내려가요. 하지만 그 수익률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이런 매매 전략이라든가 산업 설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만든 자료집이 이제 캔들 자료집인데 이제 뭐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이 아직도 적산병이라든가 또 이 관통령 이런 거 패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차트 분석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실 거를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집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으로 적어도 캔들에 대해서 기초는 좀 잡고 차트 분석하자. 이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관련한 자료집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도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여러 테마주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특별히 짚어볼 만한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아까 우리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면은 거의 음식료 또는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가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10%는 기본이고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좋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음식료 수산도 하나의 어떤 섹터 또는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미증시처럼 이 증시를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산업 자체가 파이가 작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처럼 증시 안 좋을 때 이런 어떤 이 실적에 대한 호조 그리고 또는 기대감 이런 부분 또는 업황 개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유를 달고서 지금처럼 추세를 강하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와 다른 거는 지금은 양봉을 끝까지 채워주면서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매수세가. 이게 지금 실적이죠.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자, 지금 이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저항대가 과거에 지금 이 5,000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5월 달에는 이 5,000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 이 나온 상승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한 달간 이어져 왔던 그리고 기간을 좀 넓히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한 달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알파를 줘야 되는 기간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돌파를 못했던 그 5,000원이라는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심지어 상한가를 마감을 한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직전 거래량 거의 위협할 정도로 수준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직전에 어떤 이 뭐 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해줬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사조 시푸드뿐만 아니라 사조 대림 뭐 이런 종목들, 사조 관련된 종목들은 다 상한가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사조 대림이 냉동김밥 지금 이 냉동김밥으로 또 유명한 회사가 최근에는 우양이라는 회사죠. 우양. 그래서 우양도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 목표가 13,000원에서 14,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하게 오늘은 아니죠. 하여튼 뭐 강하게 간 모습인데 사조 대림도 이 북미 쪽으로 해서 냉동김밥 요 시장 진출한다고 해서 그룹주 전체적으로 폭등세 나왔고 그리고 이제 김 수출 오늘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요 김 쪽으로 최근에 이 김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갔고 대표적으로 좀 비슷한 종목이 동원 F&B 요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날아가면서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양반김, 이거는 무슨 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이런 K푸드 열풍이 영업이익 개선에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차트를 이제 좀 줄여서 볼게요.
오늘 끝난 가격이 6,000원대예요. 6,000원 초반, 6,090원이니까 6,000원이라고 이제 보고 그랬을 때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주가의 이 포인트를 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선을 좀 그으시면은 아, 이거 여기까지만 딱 선을 그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종가상으로 살짝 돌파를 해주면서 여기서 그냥 바로 여차하면은 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 사조 시푸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과거의 바닥 자리가 여기였죠. 원래는 바닥이 여기였다가 주가가 바닥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주가가 오히려 대래 빠졌어요. 바닥이 미끄러졌어요. 바닥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찐바닥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찐바닥. 그죠? 찐바닥.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이 매물대는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는 강력한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강가해도 되는 자리일까요? 이런 매물대들은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주가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몇 년? 최소. 몇 개월이죠. 한 1년 정도 돼요. 이 기간이. 1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몰려있던 이런 자리들. 중요하죠. 이 자리가. 그죠? 그 자리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상방으로 살짝.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바닥을 살짝 깨면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주가가.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 잡는다고 하면은 요런 데가 이제 중요해요. 요런 데. 그러면은 여기로 하면은 한 7,000원에서 7,500원 좀 많이 가면 8,000원 요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 잡으셔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 이론에 근거해서 봤었을 때는 지금 이런 거대한 부분을 오늘 돌파를 했다. 이렇게 의미를 좀 두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조 시푸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종목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줄였을 때는 대충 이게 어떤 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이 사조 시푸드에 대해서 이 급등이 장중에 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재미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 매매 기법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유사 패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 손바닥 매매 기법 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부처님 손바닥 매매 기법. 근데 이제 뭐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 머리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손바닥을 부처님의 손바닥을 보통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거는 팔뚝은 여기가 팔뚝이죠. 그죠? 팔뚝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이게 손바닥이죠. 여기 손바닥.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신체 구조예요. 신체 구조. 우리가 이 팔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해보세요. 한번. 했을 때 이 손바닥이 꺾여지나요? 이거? 절대 안 꺾여져요. 그죠? 이거 만약에 꺾여지면은 이거는 저희가 응급실 가야 돼요. 그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부처님 매매 이 손바닥 이 패턴은 이 바닥이 이 손바닥이 절대 꺾어지지가 않는다. 주가에서 이 손바닥이 꺾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라인 돌파됐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매수 타점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해하시기 쉽게 부처님 손바닥 매매 기법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논리 그리고 나서 이 밑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더 우리가 신뢰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이 재료도 확실했죠. 사조 대림이라든가 사조그룹주들 동반적으로 강세 보였구나. 그러면은 이 종목 부처님 손바닥 매매 기법인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네. 거기다가 재료는 지금 사조 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룹주 동반적으로 강세구나. 오늘 내가 이 종목 한번 그래도 믿고 종가까지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 홀딩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매매 논리가.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종목 크라운 혜태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갖고 또 이제 향후의 흐름도 좀 좋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단기 목표가를 7,5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이제 높게 좀 잡아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으로 크라운 혜택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 장중에 좀 주가 변동성이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있는 편이죠. 한 요 정도의 이제 갭 차이가 좀 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일단 과거에 있던 이런 매물대를 오늘 종가상으로 이겨내지 못했어요. 사조 아까 이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를 살짝 깼고 지금 크라운 혜택 같은 경우는 아직 하방에서 있고 그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오늘 이런 종목들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이전에 막 어떤 매수세보다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고 따라서 이 라인을 돌파는 할 거예요. 다만 지금 오늘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이 패턴을 좀 보자면은 이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모든 종목들이 양봉 꽉꽉 채우면서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 이런 흐름 나오긴 힘들어요. 그 중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건데 크라운 혜택 같은 경우는 강한 어떤 추세를 이렇게 수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잡는다고 그러면은 내일이라든가 또는 다음 주 초라든가 그럴 때 올라가고 나서 굉장히 주가 변동이 심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크라운 혜택은 매물대를 이겨내는 과정이지만 종가상으로 딱 끝나면서 이겨내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이 종목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어요. 요 구간에서 매수. 그죠? 그래서 주가가 슈팅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로 좀 치고 빠지는 요 전략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상인데요. 대상 지금 제가 지난 방송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음식료 쪽으로 관련해서는 제가 대장주로 보는 종목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음식료라든가 수산뭐 이쪽으로 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어떤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이런 자리에서 깔끔하게 상승이 나왔고 이 추세가 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쭉 다시 한번 밀고 가면서 지금 하루 시세가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한 이틀 동안 좀 주가가 머뭇머뭇거렸죠. 오늘 음식료 쪽 강하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당장 다음 주 초에는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바로 이 대상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밑에 뭐 매수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좋죠. 포인트를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더 강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이거 아직 매수세라든가 시장의 관심이 죽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상 여러분들이 잘 한번 또 다음 주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내가 이 고점에서 쫓아가기 좀 무서워요, 사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시야를 좀 넓히시는 게 필요한데 차트를 굉장히 줄여서 보시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요 기간이에요. 10에서 한 15년 정도 시야를 넓혀서 보시면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이 식품업계의 특징이 지금 그거죠. 실적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0억이죠. 근데 지금 식품업계는 100억이 아니죠. 여기다 더블을 곱하는 거죠.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24년이에요. 25년이에요. 근데 26년에도 250억 정도. 이런 이제 레파토리가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일부 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을 했지만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밀고 간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이 자리가 10년, 15년 정도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부담스러운가? 부담. 제가 한번 우리 앵커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기적으로 한 시세 변동이 한 40%, 50% 이상 나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봐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차트를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진 또 않으시죠? 관점을 달리해서 보시면.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답을 좀 강요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강세 테마로 음식료 그리고 수산 쪽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강세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죠. 테마뿐만 아니라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까지도 자세한 분석을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차트 공부에 있어서 좀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차트 공부 관련해서도 자료집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최근 직구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은요. 그간의 저와는 달라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 저는 약간 반 1등? 네. 아니다. 전교 1등의 마음가짐으로 네. 이 주식 시장을 한번 정말로 좀 꽉 잡아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단 좋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모든 질문에 네.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아, 제 예. 질문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그럼 제가 예. 일단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님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시장에서 딱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선업종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포트폴리오 안에 꼭 한번 편입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급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 매물대 돌파라는 게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예. 세진중공업을 예시로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세진중공업이 제가 이제 지난 방송 12일 날 수요일 날 방송 여러분들께 나와서 세진중공업 조선 쪽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지금 조선업종은 이 영업이익이 아까 우리 식품 쪽 이제 영업이익 보셨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거의 영업이익이 100%씩 성장을 해요. 일단 그런 산업적인 포인트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제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로 이제 매물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 잘 보세요. 제가 질문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 주가가 좀 몰려 있는 곳을 보통 매물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넣어 볼게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질문 주신 앵커님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매물대인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저는 매물대로 보고 있어요. 주가의 모든 파동은 지금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안을 저는 핵심 우리가 우리 앵커님 지금 그 여자분이시니까 곱창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곱창 예. 이거 곱창의 알이에요. 곱창의 알 내장이라고 하나요? 이 예. 내장이 우리가 그게 곱창 먹을 때 그게 중요하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핵심 곱이라고 그러나요? 곱. 네. 곱. 알이 아니고. 곱창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예. 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에서도 이 곱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핵심 가장 중요한 곱은 여기예요, 여기. 그럼 지금 주가는 지금 여기를 깔끔하게 지금 7,500원 돌파를 했죠. 이 기간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커요, 이 기간이. 그러면 과연 주가는 이 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넘어섰는데 오늘 지금 주가 변동이 8.27% 나왔어요. 과연 8% 상승하고 끝날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물대는 어디인가? 그러니까 즉 쉽게 곱은 어디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과연 정구점이 여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여기서 미끄러지겠는가? 단기적으로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봐야죠. 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3개년도 계속해서 100%, 50%씩 계속 증가를 하는데 그런 시황적인 뒷받침도 있죠. 자,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해소가 됐고요. 또 한 번 좀 조선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조선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전문가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적산병 휴지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서는 좀 알쏭달쏭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나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지금 여기 차트에서 적산병을 혹시 앵커님 찾으실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예. 예, 쉬워요. 그러면 이 적산병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봉도 결국에는 음봉이지만 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양봉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 봉, 2번 봉, 3번 봉에서 역시 적산병이다.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바로 이렇게 쏘면은 좋겠죠. 근데 지금 그러진 못하고 일정 부분에 이 매물대 소화라든가 손바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그 휴지기를 가져요.
휴지기. 그 갖는 과정 속에서 어떤 라인을 깨나요, 못 깨나요, 하방 쪽으로. 이거는 잡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라인은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지속형에 속하는 굉장히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거기서 나온 주가 변동이 지금 35%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12%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늘 20% 장중에 변동성 나와주면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5%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교육방이든 생방송이든 해서 여러분들께 조선업종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지난 방송에서 AS 드리면서 하나엔진 다시 간다. 이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사셨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세 차익이 단기적으로는 15%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6월 12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누적 상승률인데 지금 아직 이 부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조선업종은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엔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두 개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는 정말 좀 고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그 자리를 제가 한번 또 탐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좀 생기고 있는데,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지난주부터 PSK 홀딩스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또 깃발령 차트라고 하는데 예. 도대체 그게 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일단은 깃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을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걸 이제 깃발이라고 하죠. 잘 그리신다. 네. 예, 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요거 이제 깃발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패턴은 상승 추세 지속형에 속하는 이 패턴이에요. 깃발형 패턴이. 그리고 뭐 플래그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이 PSK 홀딩스는 5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HBM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HBM. 특히 요새 이 얼마 전까지 특히 한미반도체 전고점 돌파를 했죠. 거기서 우리가 특징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유독 강세를 띄었구나. 그리고 그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시점입니다. 그 주가 변동이 지금 49%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 보시면은 밑에서 이제 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기를 좀 옮기면은 옮겨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양봉으로 이제 우리가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잘 잡으시면은 결국에는 좀 이 주가가 지저분하게 가는 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이거 중요한 시세 변동은 이런 자리 짜투리 말고 결국에는 깃발 안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신고가 경신까지. 자, 그래서 50% 거의 가까운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죠. 산업적인 내용. 영업이익률 거의 25%가 육박하고요. 장비업체가,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그 리플로우 장비라든가 그리고 디스컴 이런 장비들이 이제는 HBM 시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핵심 장비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PSK 홀딩스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까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깃발형 캔들이 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차트인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캔들 관련한 자료집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 오늘은 거의 조선업종의 날이에요. 네. 한 종목이 좀 굉장히 궁금했던 게 STX중공업이 오늘 장중에 14%까지 뛰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길게 내려왔거든요. 나왔죠. 예.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예. STX중공업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아까 4월 18일 날 이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오늘 주가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왔죠. 하지만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좋다. 그리고 이 STX중공업 지금 HD 현대중공업 그 그룹에 이제 피인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왔지만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또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오늘 주가 변동이 좀 심하게 나왔던 그 부분 양봉으로 좀 채워지면서 돌파 흐름 나오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16,000원 이런 거보다는 2만 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거기 STX중공업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는 또 우리 앵커님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아니 이게 사실 노란톡방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이미 일찍 좀 함께 시장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자료를 하나 시청을 했을 텐데 네. 그 영상 자료를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와서 놀랐었거든요. 예. 그럼 일진전기는 저희가 좀 비슷하게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예. 일단 일진전기는 전력 설비에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기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10시 44분, 45분에 생뚱맞게 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좀 올려드렸어요. 요때. 그러면서 차트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 부분이 이건 지금 일진전기 차트군요. 예.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저께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에 큰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6%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금 일진전기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또 강세 흐름으로 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 뭐 동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많은 자료 또 정보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면 되겠고 이런 전력설비 쪽은 지금 AI는 반도체고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는 전력 설비다. 이렇게 공식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AI가 앞으로 모든 산업을 다 지배할 텐데 이런 반도체라든가 AI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런 전력 설비 쪽, 전선 쪽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깊은 올 수 있는 내용은 쉽게 1시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산업 그리고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얻어 걸리는 종목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 종목이 이제 알테오젠이고 또 이제 이 태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중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잡히는 거에 대해서는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매수를 총 3번의 분할 매수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여기까지 이제 잡아드렸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만든 자료집 꼭 신청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정말 내가 캔들 패턴에 대해서는 좀 알고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캔들 관련한 자료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강세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직구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특징주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풍원정밀인데 혹시 종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풍원정밀? 예, 이 종목은 이제 이 FMM 마스크라고 해서 반도체 그쪽으로 해서 부품주예요. 근데 이 지금은 종목도 종목인데 이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일정한 이 어떤 주가 찍어 누르는 그런 곳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런 곳들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번, 2번 걸쳐가지고 바닥 확인이 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과연 이런 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 부품주 좀 이 상승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면은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은 날에도 심지어 매수세가 좀 달라붙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나쁘지가 않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수급 볼 때 외국인 중심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가가 과연 다음 주에 좋을까 말까 하는 거를 장중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체결창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 마감 정도로 돼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1,550원에서 1,650원에 굉장히 큰 물량이 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옮겨서 도대체 어떤 가격대길래 지금 이 가격대에서 체결이 그렇게 많이 됐을까? 여기는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선을 이렇게 우리가 그어 보시면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이 자리는 주가가 지금 이 라인을 종가상으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상방 쪽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굉장히 자리예요, 여기가. 그 자리에서 지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장 끝날 때까지 매도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이거는 시세가 다음 주에 연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반도체 이제 부품 쪽인데 급등하고 나서 만약에 제 예상대로 급등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10% 정도 또는 15% 급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해서 치고 빠지기 하는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증시가 아직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언제 이 바닥을 좀 확실히 잡으면서 추세를 돌릴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 좀 불안정하다고 보고 이런 이제 단기 전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호가창에서 좀 체결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분석도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간 종목들의 상승률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는 가장 궁금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인데 전문가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LG 응원하죠. 예.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직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 예. 오늘의 직구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실적 개선이 오늘 종목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오늘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했을 때 이 종목은 오늘 굉장히 강한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으로 잘 끝나줬고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종목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한미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삼양식품, 그리고 세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 해서 이 종목들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저점부터 해서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시세 변동이 나왔다. 이런 공통점이 있겠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올해 상승이 나왔을까 하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적인데 이 실적이 지금 어떤 실적이냐면은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장성을 띠면서 이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삼양식품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가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고요. 자, 오늘의 직구 종목, 오늘 종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중국의 시안 공장에서 반도체 가동률이 지금 현재 100%예요. 근데 이 100%인데 이제는 공장이 100%가 가동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부품들이 마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주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제 강력히 예상이 됩니다. 교체 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부품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극저온 식각 장비를 출시를 했어요. 이 부분. 근데 밑에 이 TEL이 도쿄 일렉트론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점유율, 그러니까 이 부품을 공급하는 그 점유율이 40%예요. 그 이야기는 새로운 장비가 출시가 됐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도쿄 일렉트론은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점유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장비는 지금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TEL이라는 회사가 이 식각 장비를 새로 개발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수혜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낸드 가동률이라든가 V9 낸드 전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역시 또 부품 수요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도쿄 일렉트론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이 납품을 6일로 하는 거예요. 비중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40%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납품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장비 출시에 따라서 주가 상당히 기대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오늘 급등이 나와서 그렇지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장에서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오늘 드디어 그 빛을 발했고 항상 우리가 뭐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이 급등이 과연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밀릴 것인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배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쪽으로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파동상으로 보면은 지금 하락이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고 나서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연장 파동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단기 바닥. 이 정도면은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이제 남은 고점 어디예요? 여기만 넘기면 되겠네요. 여기는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붙어왔어요. 그래서 조정도 끝났고 그리고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부품 관련주 나쁠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보자 해서 오늘의 직구 종목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들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여줬어요.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죠. 조선업종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그 대성에너지, SOFC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천연가스 그 부분 흐름이 지금 강하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PSK홀딩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주가 변동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HBM 관련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자료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산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 이런 패턴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패턴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봉 3개 이상 또는 이 바운드리를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그 다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차트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직구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 공부에 있어서 자료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죠. 대형주보다는 수산 등 이 식품주가 상승을 주도해줬고요. 특징주로는 풍월 정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